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슈가 좀 있었죠. 등록 임대주택 1년마다 5% 인상 가능하냐라는 그런 기사로 또 국토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락가락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저희가 기사에 대한 그 하나를 찾아보게 되면요. 요렇습니다. 지금 10월 6일자의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인제 의원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한 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인제 근거로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 5%씩 올리면 2 년간 10% 올릴 수 있어서 2년 단위의 임대료 상한을 5% 지금 이내로 제한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무력화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얘기가 조금 많았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아니다." 국토부도 인제 해명을 인제 계속한 거죠.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렇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 년간 임대료를 10%를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이 연합뉴스에 대한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내놓은 거죠. 여기 지금 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지금 현재로는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임차인이 2 년이 아니라 1 년으로 했다고 주장하게 되면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인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임차인이 2년 미만 1 년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년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에 따라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인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인제 임대사업자들은 5% 인상이라는 부분이 연 5% 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그냥 5%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임대차 기간은 2 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에 5% 이내에서 증액을 제한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 기간을 1 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 1 항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2 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나 기축 사유가 없으면은 이대로 따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법률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여기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시게 되면요. 요렇게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부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요런 게 나와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도 인제 주택을 이렇게 임대를 주고 약간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고 해서요. 여기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신이죠, 최신. 그리고 인제 요번에 인제 시행이 된 7월 30일자 또 나오고요. 그래서 요 최신의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이나 요런 거는 4 조에서 7 조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연역 노차라는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요. 요런 게 나옵니다. 지금 최신의 일부 개정된 거는 7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예정된 부분 요렇게 쭉 맨 처음에가 1981년 3월 5일 날 제정을 해서요. 22 번의 인제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렇게 1 조에서 8 조까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긴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에게 불편한 거라든가 요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인제 개정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옆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3단 비교라는 거 있죠. 여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용 조문을 인제 3단 비교해서 뭐 연계된 조문만 제공하고 있으며 3단 비교 목록을 원하는 세트로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 두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해서 검색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비교해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요거 첫 번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준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행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없으면 안 보여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있으면 거기 옆으로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법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뭐냐면 제2조 여기에 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해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제3조 2항, 제3조 2항, 3조의 여기 2항 해당하는 부분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조 2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또 눌러보게 되면요. 요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라 하게 되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게 되면 LH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공사라든가 아니면 여기 3 번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어 회사 직원이 인제 주택을 약간 사택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조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막 검색을 네이버에서 열심히 찾아보죠. 이제 원문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조에 해당하는 부분 보면 저희가 임대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요. 주민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점유를 해야 되죠. 이사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고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당일날로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에 인제 임차인이 있을 때 소멸에 대한 조항입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을 소멸한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보증금을 변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매에 여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 더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일반 매매에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더 갱신 요청을 하게 되면 2 년을 더 살 수 있다. 5%의 제한된 금액으로. 하지만 경락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 세입자는 나가야 하고 낙찰받은 사람은 새롭게 임차인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를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매로 이용하면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여기 아까 그 나왔던 거 똑같죠. 2년 미만으로 해서 임대차는 2 년으로 본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연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에는요. 1 년으로 하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2 차, 3차 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로는 2년 미만도 2 년으로 본다라는 거하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함 주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만기되기 6 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인제 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닌 거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로 보내서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묵시적 갱신도 있고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3 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원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번에 7월 31일 날 이제 새롭게 신설된 법 조항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은 지금 2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 청구는 그 내용에서만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특별광역시나 특별시나 자치, 이제 지자체의 본문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만약에 조례를 달리하면은 그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서 그 하위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5% 이내라는 부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그 전월세 상한제에서 그 전월세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할 때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요. 기존에는 이제 4%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2.5%로 이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은 9월 29일, 9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그전에 제가 소개했던 영상에서는 10월 정도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9월 29일자로 시행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제 시행 전에 9월 29일 전에는 전세 보증금 만약에 2억이었다.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전부 다 월세를 전환한다고 하게 되면요. 1억 5천만 원에 4%를 적용을 해서 월 50만 원 정도로 월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5%로 이제 낮춰졌잖아요. 이렇게 낮춰진 다음에는 31만 2천 원으로 이렇게 낮아지면서 18만 7,500원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내용은 요때 8월 20일 영상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민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점들은 좀 최소화하고 있고요.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현재는 뭐 개인이나 이제 임대 사업자나 모두 똑같이 보증금 증액 상한은 2년에 5% 이내로 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서 조금 더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각 이제 정하기 나름이잖아.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하게 되면 5%로 하고요. 정해진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4%나 3% 이렇게 정해진 그 기한 내로 그 상한 내로 지금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이제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대법원 사이트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워낙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시행이 너무 곧바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시시비비가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로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법 조항으로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